안녕하세요, 훈련소장님. 우리가 폭발력 키운다 하면 솔직히 이런 운동 아니면 이런 운동 아니면 이런 운동들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게 훨씬 더 폭발적인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말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건 반쪽짜리 사실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더 중요한 구간이 있어요. 바로 익센트릭 구간이에요. 흔히 알고 있는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죠. 이 동심성 수축 하면 근육이 짧아지는 구간, 그 다음에 근육이 늘어나는 구간, 그 다음 멈춰있는 구간. 줄어드는 게 동심성, 늘어나는 게 편심성이라고 해서 익센트릭, 멈춰있는 게 등청성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되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자주 퍼포먼스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주 자주 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근육의 기능을 빼고는 이 훈련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나 이렇게 트라이페이지간 접근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이 폭발적인 컨센트릭, 짧아지는 구간보다 늘어나는 익센트릭이 왜 중요한지, 왜 컨센트릭만 신경 쓰면 반쪽짜리 훈련밖에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트라이페이직 트레이닝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험이에요. 이 사람이 투척 선수 2명을 봤는데, 이제 한 명은 월드 클래스예요. 한 명은 이 지역 레벨이야. 그냥 애매한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웨이트룸에서 이 둘이가 다루는 무게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렝스 측면에서 이 둘이가 차이가 안 나는데, 왜 도대체 투척, 비거리로 갔을 때는 이 둘이 클래스가 많이 차이 나버리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많이 보던 사람은 RFD라 해서 힘 생성률, 얼마나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빵 만들어내는가가 분명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 사람도 생각은 했지만, 근데 뭐가 RFD를 차이나게 만들었을까? 까지 더 깊게 한번 파본 거예요. 그래서 포스 플레이트라고 그 힘 측정하는 지면 발력기라고 합니다. 위에 올라가면 힘을 빵 주면 여러 가지 힘의 방향으로 어떻게 힘쓰고 있는지 그래프로 보여주는 장비가 있거든요. 제가 예시 영상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포스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이 둘이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쓰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실험을 한 거예요. 다행히도 다행이라 할 건 없지만 이 두 선수가 벤치프레스가 405파운드였나? 415파운드였나? 잠시만요. 이 두 선수가 벤치프레스가 415파운드가 원RM으로 동일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센 수준이죠. 거의 200kg예요. 190 몇 킬로일 것 같은데 거의 200kg를 벤치프레스로 미는 선수들이고, 연구 결과로서 벤치프레스가 이 투척 동작에 직접 전이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벤치프레스 동작이 투척 비거리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니 이 벤치프레스를 분석해보자가 된 거예요. 벤치프레스를 둘이 같은 무게로 테스트하는데 약 50%로 세팅합니다. 205파운드, 한 80kg, 90kg 되는 것 같아요. 90kg 정도? 90kg 정도 되는 무게로 세팅해서, 근데 이거 지금 들으면 90kg 무거운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50%예요 200kg 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무게입니다. 스피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무게예요. 50파운드 정도 세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요구했냐면, 여기서 벤치프레스를 빠르게 내렸다가 빡빡 밀어내는 이런 동작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가슴에 이렇게 튕구듯이 하지 말고, 가슴에 튕겨서 가슴 반동 쓰지 말고 빠르게 내려갔다가 딱딱 이렇게 멈추는 최대 노력을 써라 라고 요구를 했고, 밀어내는 구간에서 아무래도 벤치프레스는 끝에 이제 멈춰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내가 적극적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양 끝에 밴드를 매달아서 추가 저항을 20% 정도 줍니다. 이렇게 둘 다 세팅해서 벤치 무게는 원RM의 50%, 밴드 장력 끝단에서 벤치 무게에 원RM의 20% 정도 세팅을 해서 최대 70% 정도의 무게로 최대한 빠르게 빡빡 내리는 이런 테스트를 했고요. 이 결과가 딱 나오자마자 이 저자는 여기서 이 두 명의 선수의 클래스가 차이가 나는구나를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이 사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그림에서 벤이라고 이 검은색 그래프, 이 벤이 월드 클래스예요. 그다음에 터미가 그저 그런 클래스. 근데 둘의 벤치 중에 한 같고, 이걸 어떻게 분석했냐면 Y축은 파워예요, 파워. 얼만큼 큰 힘을 냈는가 하고,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얼만큼 큰 힘을 냈는가로 보면 되고, 이 그래프는 검은색 그래프 보시면 이 V자 있죠. 이 V자가 되게 가파르죠. 이 말인즉슨 뭐냐면 처음에 내려가는 구간이 익센트릭 구간이거든요. 보면 4.6초보다 조금 뒤, 4.65초 되겠다. 4.65초 정도에서 4.8초 조금 넘은 구간에서 익센트릭 끝나요. 한마디로 0.2초도 안 걸려서 70% 되는 무게를 벤이라는 선수는 받아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쭉 밀어냈어요. 거의 0.2초도 안 걸려서 4.8초부터 5.0초 사이에 수축까지 끝나버렸어요. 밀어내는 것까지 끝나버렸으니까 0.2초도 안 걸려서 밀어냈어요. 근데 반면에 톰이라는 선수 보시면 내려가는 구간이 4.4초보다 조금 전에 시작해서 그러면 한 3.35초라고 할게요. 그 정도에서 4.8초 조금 넘어서 끝나요. 한마디로 0.4초보다 더 걸립니다. 0.4초보다 센트릭 내리는 구간이 더 걸려요. 이게 그래프는 0.2초, 0.1초이랄까 되게 찰나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2배 이상 차이거든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원래 모든 대부분의 스피디한 스포츠, 파워풀한 스포츠들은 콤마의 세계에서 대부분의 결과들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게 판단한 거야. 이 익센트릭 구간에서 힘을 효율적으로 저장하지 못하는 애들이 그렇지 않은 애들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구나. 아니면 반대로 익센트릭 구간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빠르게 저장할 수 있는 애들이 폭발적인 수축도 하는 컨센트릭 구간까지 잘 가져가는구나 라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좀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화한 그래프를 보면 결국 이 엘리트 선수들은 이 어드밴스드보다 이 V자 모양이 훨씬 더 가파른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오케이, 폭발적으로 뛰어오르고 폭발적으로 뭘 던지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인 근육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에너지를 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이 실험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폭발적인 수축은 아주 당연하게도 익센트릭 구간이 먼저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점프를 할 때 아주 높게 뛸 거야. 제자리에서 뛰는 사람 없죠. 분명히 웅크리에 앉았다가 쭉 올라가죠. 대부분의 이렇게 폭발적인 힘을 쓰는 능력들은 다 익센트릭 구간이 나오고 아이소메트릭 갔다가 컨센트릭, 이 세 개의 단계를 무조건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익센트릭 구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익센트릭 하면 떠오르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안 떠오르시죠. 왜냐면 헬스장에서 잘 이렇게 안 해요. 근데 헬스 근비대를 위해서 이런 운동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거티브라는 의미로 이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자, 네거티브 잡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랩풀다운 같은 거 할 때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쪽에 텐션 날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 풀업 할 때도 마찬가지, 벤치프레스 할 때도 내려갈 때 네거티브 잡고 이러면 텐션 날리지 마라. 왜냐면 근비대를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에 걸리는 기계적인 장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텐션을 한마디로 날리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템포를 굉장히 유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익센트릭 구간도 이렇게 내려가는 근육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계속 텐션을 붙잡는 노력들을 훈련에 녹여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이런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익센트릭 운동이 있어요. 바로 노르딕 햄스트링 컬이에요. Good job. Going again. Yep, there it is. Nice, George. You're gonna be sore if I keep you working. I love it. Okay. Big glute. Get on. Yeah. Yes. Good job. That's why he's 보시면 이 운동은 햄스트링, 이 한마디로 니플렉서죠. 무릎을 접는 근육군 쪽이에요. 햄스트링도 위아래가 있는데 좀 아래쪽 섬유, 무릎에 가까운 쪽 섬유, 무릎을 접는 근육군의 늘어나는 구간을 훈련시키는 운동이에요. 대표적인 익센트릭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노르딕 햄스트링 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실험 결과로만 보면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좋은 예시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촬영을 해서 왔는데, 저랑 자주 훈련하시는 코리안 갱스터 형님, 호갱 형님 영상 보면
처음에는 20인치 박스에서 뛰어내려서 그 앞에 있는 높은 박스에 올라가는 훈련인데 목표는 저 높은 박스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20인치 때는 성공을 해요. 근데 이걸 24인치로 바꾸면 바로 이 성공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분석해보면 뭐예요? 박스에서 뛰어내려서 발끝이 바닥에 대인 순간부터 뒤꿈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거기가 익센트릭 구간이 시작된 거예요. 발꿈치가 닿을 때부터. 익센트릭 구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방향 전환하기 직전에 아이소메트릭 등척성 구간이 딱 잠시 있었다가 바로 컨센트릭 폭발적으로 수축하는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앞에 박스 높이는 똑같아요. 컨센트릭에서 내가 올라가야 될 높이는 똑같단 말이야. 근데 유일하게 바뀐 거는 익센트릭 강도가 바뀌어버렸어요. 높이가 뛰어내리는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익센트릭 구간에서 받아야 되는 힘의 양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20인치 때는 내가 뛰어내려서 내 몸무게를 받아내고 뛰어오를만 했으나 24인치로 바꿨더니 내 몸무게를 받아내고 올라가기에는 익센트릭 때 에너지를 싣는 능력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럼 저는 이런 훈련을 시키고 나서 지금 고객형님 익센트릭 구간의 퀄리티 떨어지네? 그럼 익센트릭 훈련을 따로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익센트릭 훈련 어떻게 따로 시키는데? 되게 다양한 방법이 엄청 많아요. 무게를 엄청 쓰는 방법도 있고 무게를 안 쓰고 스피디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두 가지 다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다. 첫 번째는 스피디하게 하는 방법. 예시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벨을 짊어져도 되고 이럴 때는 무게를 되게 가볍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부상의 위험이 아주 큰 훈련이니까 무게를 가볍게 하셔야 되고 아주 찰나에 내 머릿속에 진짜 번개가 반짝하듯이 아주 빠르게 내려가서 홀드하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내려가서 홀드! 그림처럼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빠르게 이 폭발적인 움직임을 딱 흡수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 이런 게 이제 어택 익센트릭이라고 부르거든요. 어택 ECC라고 부르고 이런 훈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알고 있는 거 뎁스 점프. 박스에서 뛰어내려서 홀드! 딱 기계처럼 멈추는 거. 그런 게 있고 자, 무게 다루는 훈련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익센트릭 때 무게를 아예 올라오는 거 안 할 거면 스쿼트 같은 걸 예시로 들었을 때 한 100%에서 110%까지도 줘요. 그래서 5초에서 6초간 내려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세이프티 바에 거치하고 끝내거나 아니면 서포트를 받아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ECC의 퀄리티를 계속 높여갈 수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훈련 방법들이 있고 계속 점프하고 뛰어내서 올라가고 더 높은 데 올라가는 이런 생각들만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내가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잘 오르고 있지 않다, 이런 폭발적인 힘이 잘 오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전 단계인 익센트릭 구간의 퀄리티를 한번 높여보시는 것도 진짜 좋은 옵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폭발적인 힘을 위해서 그 전 단계인 익센트릭 구간의 퀄리티를 우리가 많이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익센트릭 구간의 스트렝스를 많이 올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영상이 또 당신의 피지컬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